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BTB 스터디 연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렌질루맙 소식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생방송 진행 중에 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어요. 2021년 8월 30일, 8월에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 특이하게 오늘 저녁에 또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이 또 났습니다. 임상을 해도 좋다라는 IND 승인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구 한번 보실게요.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FDA 그리고 MHRA는 영국이죠. 허가를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 다 성공했고요. 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임상은 미국 정부와 국방부 예산을 들여서 미국 정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임상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텔콘 RF 제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어떤 약에 대해서 식약처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임상이 아니고 정부와 국방부 예산이 들어가서 너네 약 한번 줘봐 우리가 써볼게 그렇게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대상자가 미국에서 200명이었는데요. 최근에 대상자를 4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집단을 늘려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 NIH에서 후원하는 임상 연구가 오늘부로 8월 30일부로 승인이 났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식약처 홈페이지입니다. 바이오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식약처 홈페이지니까. 그래서 보면은 승인 완료라고 떴죠. 그러니까 임상을 이제 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낸 겁니다. 의뢰자가 좀 특이한데요. 우리나라와 필리핀에 대한 모든 권한은 KPM테크와 텔콘이 절반씩 이렇게 분담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뢰자가 텔콘 RF 제약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품명에서 이게 진짜 특이한데요. 제품명에다가 한국말로 렌질루맙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교 임상 있죠. 건강한 성인들에 대한 20명에 대한 임상을 하는 가교 임상이 텔콘 RF 제약의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7월 21일부로 IND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직 그 임상 환자를 모집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임상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보는데 아직 뭐 환자 모집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절차가 병원 자체적인 절차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쳐나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변동사항이 없더라고. 근데 웃긴 게 영어로 렌질루맙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액티브5 연구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승인이 됐고 실시 기관은 서울대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나옵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에 대한 권한은 KPM테크와 텔콘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액티브5 연구는 미국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 연구예요. 근데 의뢰자는 또 서울대학교 병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깊은 것까지는. 그래서 보면은 승인 완료가 떴고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뜨진 않았어요. 아마 내일 오전 중에 제 생각엔 한 내일 한 8시 전에 기사가 뜰 수도 있고요. 좀 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한 8시 50분 혹은 9시 좀 지나서 이렇게 기사가 뜨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나올지는. 물론 뭐 유료로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은 더 빨리 받아보시겠죠. 뭔가 유료로 이렇게 뉴스를 먼저 제공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쪽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액주사제고 연구 설계는 뭐 이러이러하고 목표 시험 대상자는 400명인데 국내 대상자 수가 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좀 유의미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상 대상자가 액티브5 연구는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 50명을 우리나라 대상자로 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투여해도 좋다라고 승인이 난 치료제가 렘데시비르 그리고
덱사메타손 그리고 레키로나주. 근데 덱사메타손은 잘 안 나오고요. 시각처에서 보면은 렘데시비르랑 레키로나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로는 사실 경증이랑 중등증 치료제로밖에 사용이 안 되고, 렘데시비르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사용을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지. 혹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 3상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이 렌질루마비 렌데시비르보다 효과가 월등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서울대학교에서 확인을 했죠. 얼마 전에 가교 임상의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NIH 혹은 휴머니젠에다가 좀 얘기를 해봤을 겁니다. 이 액티브 연구를 우리도 할 수 없겠냐. 우리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병상은 없고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좀 위험한 상태인데, 우리도 너네 렌질루맙을 좀 가져와서 투여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렌질루맙을 도입을 해서 이 400명 중에 50명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사람을 채운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걱정했던 게, NIH가 계속 이렇게 미국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면 텔콘과 KPM테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에 대한 그 우선순위는 좀 몇 단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미국 군인, 그리고 미국 정부에 들어간 그 임상 환자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기타 미국인들, 그 다음 세 번째가 영국이랑 유럽 쪽으로 투여를 보급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휴머니전 홈페이지에서. 그 다음 이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위가 텔콘과 KPM테크가 이제 투자한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판권이었는데, 이 NIH 임상에 우리나라의 병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영국이랑 유럽보다도 한국이 더 우선순위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생방송 하면 이렇게 식약처를 좀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좀 역전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내용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오명돈 감염내과 교수님,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의석 감염내과 교수님, 이 두 분이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만 하는 거는 가교임상 시험이고,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두 군데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거는 이 NIH 임상이 되겠네요. 네, 분명히 내일 한번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면 이제 텔콘과 KPM테크 그리고 한일진공까지도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씩 분위기가 치료제로 넘어오고 있는 느낌,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로 같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요새 공매도도 좀 이렇게 HLB 보면은 공매도도 많이 조져지고 있는 것 같은데, 텔콘 공매도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한번 조져져야겠죠. 예. 언제까지 계속 공매도만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텔콘, KPM테크, 휴머니젠, 한일진공 주주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너무 확실하게 좀 넘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